네, 2024년 10월 31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화성 18형 신형으로 보이는 ICBM을 시험 발사했다. 네, 사실이죠. 오늘 오전 10월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뭐 뉴스는 다 보셨을 거고요. 7,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보통 저궤도 위성이 200km에서 500km 날아가는데 1000km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근데 이거 70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먼 우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수직으로 쫙 최대한 쏘아 올린 거예요. 달 날아가듯이. 이걸 옆으로 하게 되면 엄청 멀리 미국까지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상으로 따지면 날아간 거리는 10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높이 쏴갖고 떨어지겠다. 미국까지 갈 수 있음을 보여줬고,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8형을 개량한 것이고 작년에 12월에 쏘고 또 쐈다. 그리고 이건 고체 연료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북 경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한국이 생산하는 물질 15개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SCM 모임을 하고 있죠. 한미 안보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파병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런 회담하고 5시간 만에 이런 발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한미 공군은 서해하고 중부 내륙 지역에서 뭐 F-35A는 대한민국 거, B는 미 해병대 거죠.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거. 그 다음에 KF-16은 한국 거, F-16은 우리 거하고 미국 거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MQ-9 중고도 무인기죠. 그 전에 원형이 프레데터라고 했는데 그 개량형입니다. 글로벌 호크가 고고도 무인기고 프레데터급 신형의 리퍼죠. 리퍼 무인기를 띄워서 같이 훈련을 해서 도합 110대가 떠서 연합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중에 한국 공군의 F-15K가 TEL, T-E-L, Transport and Erection and Launching이란 뜻입니다. 미사일을 싣고 트랜스포트 수송한 다음에 쏘기 위해서 발사대를 이렉션 세우고 론칭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 그 TEL을 표적으로 놓고 F-15가 공격해서 명중시키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한참 이제 북한은 ICBM을 쏘고 우리는 북한을 때려 부수는 연합공군장전을 연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11월 5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걸 앞두고 북한이 한 거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 거다. 미국에 먼저 메시지를 던진 거다. 우리 힘이 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거는 다 나오는 해석이고 제 해석을 추가하겠습니다. 국제정치는요. 상상력으로 하는 겁니다. 상상력. 지금 북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와해돼서 하야해서 무너지면 좋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탄핵돼서 무너지면 좋죠.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무너지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북한한테 참 아부를 많이 하면서 뭐 많이 퍼다주고 미국하고 회담도 주선해주고 북한은 좋았죠. 잘 나갔는데 트럼프가 틀어가지고 망쳤지. 그죠? 하여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되면 좋은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딱 공동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약한 거리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일본은요,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때 미국에 패전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속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독일하고 일본은요, 군사적으로 속국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그 사용권이 미국에게 있습니다. 일본 방위는 미국이 책임지고 그러한 미군, 일본 방위하는 미군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본 자위대. 그리고 독일군은요, 미국이 이제 영국, 프랑스 묶어갖고 나토를 만들었잖아요. 그 나토군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군대로서의 독일군입니다.
독일군이 이 자기 내부에서 무슨 뭐 큰 환란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경찰로 안 되면 군을 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독일 정부는 독일군을 사용하지 못하고 독일군 사용권은 미군이 사령관하는 나토군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네가 데지그네이트, 즉 지정한 부대가 나토의 통제를 받는데 독일군은 전체가 다 나토군입니다. 패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자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대립이 자심해진다. 그러면 일본은요 100%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 공조체제에서 미일 공조는 굉장히 강해요. 한국도 6.25 전쟁 때 미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래도 약한 골이야. 그리고 북한이라는 조직이 있고 대한민국에 주사파가 있고 김병주 같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약한 골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딱 뭉쳤을 때 누구를 끌어내서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한국이죠. 한국을 와해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 대통령 하야 탄핵되는 게 제일 좋아요. 북한도 짝짝꿍, 중국도 짝짝꿍, 러시아도 만세야. 요즘 이런 걸 이해하시면은 이 공작이란 건 매우 교묘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삐삐 공작할 때까지는 상상도 못 하셨죠. 사실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 공작은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죽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모사드가 딱 찍어놓고 있던 적입니다. 그 친구가 호텔에 들어오니까 그 호텔에 여러 명의 또 수색객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다 무기는 안 갖고 들어왔지. 공항 내릴 때부터 체크를 당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착착착 조립하면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가 찍어놓은 그 사람 방에 어떻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문을 어떻게 땄는지 모르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와갖고는 뿔뿔이 체크아웃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호텔을 나가서 가버려요.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방에서 인기척이 없으니까 사람 죽었네 하고 누구야 해보니까 모사드가 찍어놓은 적이었다. 누가 죽였냐?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은 CCTV가 있어 보니까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냐? 그날 같이 들어온 이러한 사람들이네 하고 쫙 찾아보니까 여권도 뭐고 다 복사한 게 나오는데 이게 가짜 여권이구나. 그리고 이들은 이미 그 지역을 다 떠났어. 비행기 타고 나가버렸어. 누군지 모릅니다. 살인 도구를 부분 갖고 와서 딱 조립해서 어떻게 그 방을 따고 들어가서 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걸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한국을 딱 찍어놓고 흔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중국의 공작이 대단했습니다. 북한도 물론 뛰었고 중국이 한국에 있는 한 7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죠.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같은 반도체인 하이닉스는 제법 경기가 좋은데 삼성 거는 계속 떨어집니다. 삼성이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흔들면은 삼성만 찍어놓고 흔들면 삼성 주가 내려갑니다. 삼성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가진 사람들도 윤석열 경제 못 살리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는데 국정농단을 했다 그럽니다. 과거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재미를 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이 국정농단인가요? 그리고 이제 자살 예방의 날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가서 경찰과 자살 예방 활동하는 경찰하고 이렇게 순찰하면서 왕비놀이 했다고 치자. 그게 국정농단인가요? 아닙니다. 자꾸 국정농단하고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에 있는 부유층, 보수층 사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고매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북한도 하고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합니다. 그게 영향력 공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떨어져서 탄핵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얘네들이. 근데 더 다루기 쉽지 얘네 입장에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갔을 때 혼밥 먹고 왔잖아요.
중국이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리더가 되면 좋지. 이재명 같은 사람.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 싱하이밍 만나갖고 예, 쉐쉐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러면 한미일 공조에서 미국이 원하는 구도가 안 만들어지니까 한국을 계속 끄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파병을 해서 여기서 윤석열 세력이 좀 더 목소리 커졌죠. 이런 윤석열 세력을 한 방 박살내려면 도발을 해야 됩니다. 한 방 패면 윤석열 깨갱하면은 목소리 안 나오면은 왜 남북 갈등을 일으켰냐고 문재인 이재명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북의 나긋나긋한 정권 윤석열 정권이 하야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죠. 그렇게 해서 걔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김건희 흔들기, 삼성 흔들기 이거 뭐 엄청난 북한하고 이제 중국 정보기관들이 거묘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력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북한은 지금 우리를 위협을 하려고 군사적으로 때리려고 제가 이제 북한이 군사작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 어딘가 때렸다가 지금 우리 군이 아주 조용히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죠. 요즘 군대에 보내신 자녀 있는 분들 아들 전화 통화 못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이제 선택한 게 핵실험 할 수도 있다. 그거보다 더 쉬운 ICBM 발사로 간 겁니다. 무력 시위를 한번 한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별 문제 없으면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압도적인 것까지는 자신은 못하겠다만 뭐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처음엔 대결하는 형태로 해서 야 나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만나가지고 뭔가 회담해서 나 핵 가진 거 인정해. 트럼프는 인정 못해. 지난번 하노이는 그거였죠. 근데 또 뭔가 이제 자꾸 걸어대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와야 되고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하도록 확 다리 놔주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웃겼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인 해수부 공무원이 이북으로 표류해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태워지는 날 그럼에도 그걸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영상 연설이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친북적이었어요. 그런 여건이 들어서면 북한이 좋지, 중국도 좋지.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위협을 가해서 윤석열 무너져라 라는 마법을 걸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참 인기가 없죠, 지금. 박근혜 덫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ICBM 쏴가지고 이제 한번 합박을 하는데 이게 안 먹히면 핵실험할 수도 있고, 진짜 이제 어디선가 실질적인 도발을 하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대한민국 무인기가 또 삐라 뿌렸다라고 해서.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북한은요, 지금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많은 데이터, 지금까지 수없이 띄워왔잖아요. 똥풍선, 우물풍선을. 그럼 많은 통계 자료 얻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날씨, 이러한 계절에는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띄우면은 서울로 간다. 그러면 그 풍선에다가 GPS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 풍선이 쭉 가다가 계속 위치를 잡아줄 거야. 위치를 표시하는데 딱 용산상공이다 하면 탁 신호주게 되면 터져갖고 떨어지게 하는 거죠. 용산상공으로 안 가면은 작동 안 하겠지. 근데 이제 확률상으로 용산 뭐 주요 시설 가는 방향이 어딘지 대충 알았는데 GPS만 심어주면 바로 거기서 탁 터지게 할 수 있다고. 거기다가 화학물질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쪽에서 반발해갖고 야 너의 화학물질 넣었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도 예를 들면 제 주장대로 최루탄을 이북으로 쐈다 라고 하면 북한은 그걸 빌미로 해서 너 도발했네 하고 와장창 때리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명분. 그래서 윤석열을 하야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 ICBM 발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미 과시용이다. 트럼프 대비할 거에 대해서 너 나랑 무시하지 마 이런 사인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 다음이고 저는 윤석열 하야가 북한 도발의 목적이고 이제 제1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